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 그 당황스러움 다들 겪어보셨죠. 배터리 문제도 아니고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. 그 원인이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이 쓰는 전자기기가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 뭘까요? 아마 대부분 소프트웨어 문제나 배터리를 생각하시겠죠? 하지만 진짜 범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.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이 작은 솔더 조인트, 우리말로는 땜납 연결부라고 하죠. 우리를 그렇게 속썩이던 문제의 원인이 글쎄요, 이렇게나 작은 세계에 숨어 있었다니 좀 놀랍지 않나요?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여러분의 스마트폰, 컴퓨터는 물론이고요. 자동차, 심지어 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이게 수백만, 아니 수십억 개씩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이 없으면 현대기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거인들의 세계를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. 먼저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, 우리의 전자 생명선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엔 느린 변형을 통해 어떻게 망가지는지, 또 결정의 균열이라는 미시적인 세계도 들여다볼 거고요. 심지어 전류의 공격까지 받는다고 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결합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보이지 않는 연결, 대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? 땜납, 그러니까 솔더는요,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종의 금속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칩이랑 회로기판처럼 서로 다른 부품들을 딱 붙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. 전기가 통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죠.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생명선이 왜 끊어지는 걸까요? 그 첫 번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크리프와 피로라는 현상 때문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현미경 사진 정말 흥미로운데요. 바로 여기서 크리프와 피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. 얘네들은 뭐랄까 아주 조용하고 끈질긴 암살자 같아요. 수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솔더 조인트를 무너뜨리는 거죠.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바로 이 순간에도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마 크리프랑 피로 두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크리프는요, 일정한 힘이 계속 가해질 때 아주 천천히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책장에 책을 오랫동안 꽉 채워두면 선반이 슬쩍 휘는 거, 그거랑 똑같아요. 반면에 피로는요, 우리가 전자기기를 껐다 켰다 하잖아요. 그때마다 이 땜납이 살짝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데미지가 쌓이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땜납의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현미경을 더 깊숙이 들이대 볼까요? 이 땜납 조인트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미세한 결정 구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땜납이 그냥 쇠붙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걸 확대해서 보면 마치 얼음 결정처럼 아주 작은 금속 알갱이, 이걸 결정립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구조체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결정 알갱이들 사이의 경계가 약해져요. 그러면서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이 작은 균열들이 점점 자라고 서로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뚝 하고 전체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작은 결정 알갱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땜납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. 이걸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EBSD라는 건데요. 지금 이미지에서 색깔이 다 다른 게 바로 결정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. 연구를 해보니까 특정 방향으로 배열된,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붉은색 부분 있죠? 저런 조인트가 유독 쉽게 깨진다는 걸 발견한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아니 근데 왜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그 이유는 땜납의 주성분인 주석 결정의 특이한 성질 때문이에요. 이게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데 특히 열을 받아서 늘어나는 정도가 축 방향에 따라서 무려 2배나 차이가 나요.
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많이 늘어나는 방향이 회로 기판의 구리패드랑 딱 붙어 있다면 기기가 뜨거워질 때마다 서로 미는 힘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국엔 연결부가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세 번째 고장 원인은 더 황당합니다. 전기를 흐르게 하려고 연결해 놨더니 바로 그 전류가 연결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. 이걸 전자 이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좁은 길로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지나가면서 이 전자의 바람이 길을 이루고 있던 금속 원자들을 말 그대로 밀어내버리는 현상이에요. 마치 거센 강물이 강둑이 흙을 쓸어가 버리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. 첫째, 엄청난 양의 전자가 좁은 댐납 조인트를 지나가요. 둘째, 이 전자들이 금속 원자들을 한쪽으로 싹 밀어버립니다. 그럼 셋째, 원래 원자가 있던 자리에 빈 공간, 구멍이 생기겠죠? 이 구멍들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회로 전체가 뚝 끊어져 버리는 완전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? 이제 공학가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해결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공학자들은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어떻게 맞서 싸울까요? 정답은 바로 더 똑똑한 재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폴리머 코어 솔더볼, 줄여서 PCSB라는 건데요. 기존 솔더볼이 그냥 100% 금속 덩어리였다면 이건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. 가운데에 말랑말랑한 폴리머 공을 넣고 그 겉을 금속이랑 댐납으로 착착 감싼 일종의 하이브리드 구조인 거죠. 그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?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.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까요.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것에는 기존보다 2배 이상, 그리고 껐다 켰다 하는 열 충격에는 무려 3배 이상이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? 이 똑똑한 설계의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. 안에 들어있는 폴리머 코어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물리적인 충격이나 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얘가 흡수해주는 거죠. 자동차 서스펜션처럼요. 덕분에 연결부 전체가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수명도 당연히 길어지는 원리입니다. 사실 이 인용문이 현대 댐납 기술이 마주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예전에는 납을 썼는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금지됐잖아요. 그래서 나온 게 무연 댐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에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규칙성 때문에 특정 종류의 스트레스에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우리의 기기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작은 댐납 조인트 하나가 견뎌내야 할 열과 전류의 양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. 과연 미래의 댐납 기술은 이 극한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 디지털 세상의 미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연결고리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.